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편한 라이브 명상 5번째 회기를 맡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한석입니다. 한 4주 만에 무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회기하고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우시네. 우려는 오랜 장마로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본인 자신이나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함께 배우는 이 명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조옥경 교수님하고 함께 마음챙김 요가를 하타 요가를 했었죠. 어떠셨나요? 아마 평소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시던 분들은 한 4, 50분 남짓한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요가를 한 것만으로도 온몸이 아마 결리고 뻑뻑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타 요가라든가 이런 운동 요소가 있는 활동들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보다는 그 다음 날이 훨씬 아픕니다. 그래서 하고 난 그 다음 날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은 그런 불편함이나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팁을 말씀을 해주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은 딴 곳에서 듣는 바람에 앞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회기 요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몸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얼마든지 명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할 명상은 기본적으로 걷기 명상을 할 텐데요. 이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로 걷는다 하는 그런 동작과 함께하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명상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4주차 명상 소감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울감이나 허무감, 무기력증 등 심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참여하면서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도 들고 온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무겁게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울감이나 허무감, 무기력증 이런 심적으로 다운되는 현상들은 잘 살펴보면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분명히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머릿속이 좀 비워지고 가벼워지는 또 긴장도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아주 쉽게 기대할 수 있고 또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리 있게 잘 써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눈 통증으로 편히 잠든 적이 드물었는데 마음챙김 하타 요가를 수행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디 스캔이나 정자 명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명상을 할 때 졸음이 오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당연한 현상이고 건강에 좋은 현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타 요가를 하다가 잠이 드셨어요.
아마도 하타 요가 동작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잠깐 잠이 들기도 합니다. 깜빡깜빡.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제가 추정하건대 이제 하타 요가를 마치고 뒷부분에 소위 송장 자세라고 그러는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잠깐 이렇게 호흡과 함께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아마 잠에 빠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은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하는 힐링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쭉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여건이 되도록 기도한다 그럴까요? 기원한다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지난주 소감 남겨주신 분 중에서 6분 선정해서 마인드 다이어트 책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운데 이름은 땡으로 바꿔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송땡진님 0514 0514는 아마 핸드폰 뒷번호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김땡수님 7115 축하드립니다. 김땡땡영님 3129 축하드립니다. 최땡우님 2005번 축하드립니다. 정땡남님 8551 축하드리고요. 박땡정님 7067번 축하드립니다. 이상 6분에게 마인드 다이어트 책을 우송을 해드리겠죠? 네, 우송을 해드릴 겁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써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대면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못하고 있어서 채팅창을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참여하시면서 이참에 저 김한석이라는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혹시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바로 해주셔도 괜찮고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는 명상으로 우리가 저하고 그 첫 번째 주에 배웠던 호흡 관찰을 복습할 겸 해가지고 시작하는 명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관찰은 말 그대로 호흡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고 아주 명상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게다가 짧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데 휩싸이지 마시고 즉각 호흡 관찰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금방 불편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쓸모가 많은 그런 명상법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의자에 앉거나 또는 바닥에 앉거나 너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상태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리저리 자세를 잡아보고 그리고 몸 전체의 느낌을 쭉 훑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자세가 주는 느낌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편안하고 의젓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드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쩐지 좀 불편한 것 같고 어쩐지 좀 이렇게 의젓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균형이 깨지고 좀 위축되고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엉덩이도 움직여 보시고 허리도 한번 쭉 펴보시고 또 어깨도 들썩들썩 해보시고 목도 좀 움직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몸을 편안하고 의젓하고 당당한 상태가 되도록 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팔다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부드럽게 눈을 감기 전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있는 공간을 한번 시각적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방 안에 계시다면 언제나 내가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 방 안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대로 쭉 살펴보세요. 이 방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의외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봤기 때문에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익숙한 자기 방인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의 시각적인 것들, 특징들, 바닥과 벽, 천장, 이 공간 속에 내 몸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공간의 느낌을 소리를 중심으로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지, 특별히 어떤 소리를 찾으려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려오면 이런 소리구나, 저런 소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냄새 같은 것도 느껴지시나요? 네, 냄새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은 그 공간의 냄새에 금방 순응하기 때문에 냄새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후각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냄새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냄새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공간의 느낌에서 거두어서 자신의 가슴이나 배로 돌려보겠습니다. 배, 가슴 또는 콧구멍 주변 어디든 한 곳을 정해서 주의를 오롯이 모아보면 그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의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코 주변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 콧구멍 주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접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날숨이 나가면서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온도 감각이나 접촉 감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호흡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슴이나 배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숨이 들어올 때 가슴 또는 배가 팽창하면서 약간 긴장하고 부풀어지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숨이 나갈 때는 가슴이나 배가 부드럽게 꺼지면서 이완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느낌을 알고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호흡의 느낌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에 대한 생각 모두 현재 호흡의 느낌으로 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의 느낌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의가 딴 곳으로 이탈되면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원래 정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이 전달해주는 호흡의 느낌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명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해보니까 기억이 잘 납니까? 네, 우리 여기 직접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명상을 전공으로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시는 분들이라 기본적인 명상인 이 호흡 관찰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 댓글로다 채팅창에다가 자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 다시 처음 지난번에 여기서 해본 건지 한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댓글창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실습으로 걷기 명상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자세가 명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첫 회기에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명상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과 그냥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하려면 명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쯤은 이제 명상이 어떤 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감을 잡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호흡 관찰하면서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명상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초점이 자꾸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훈련을 할 때 그것은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책을 하면서는 이 순간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앞날을 계획한다거나 혹은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능이 없는 것은 좋은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을 명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세가 명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뜻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한 자세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는 명상을 보통 정좌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냥 앉아서 한다는 얘기밖에는 전달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앉아서 집중 명상도 할 수 있고 용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자비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뭐 마음챙김 명상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앉아서 명상하는 걸 잘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모조리 우리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걷기의 경우도 걸으면서 집중 명상을 연습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마음챙김을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자비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용서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의 이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특히 내면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실습을 걷기를 하면서 집중하는 실습하고 또 걷기 하면서 마음챙김하는 실습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걸으려면은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대로 앉아가지고는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각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리에서 아주 좁은 공간이어도 괜찮으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서 걸으려면 서야 되겠죠? 예. 한번 제대로 서는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한번 서 보십시오. 사실 바르게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쓰고 있나. 자기 다리를 한번 보세요. 발바닥의 위치나 두 발바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두 발바닥이 발이 바깥으로 향하는 소위 팔자로 쓰게 됩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세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서는 것은 대체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질 않고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수련 전통에서는 이 팔자로 서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자, 두 발을 바르게 붙여서 한번 서보실까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잠깐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바닥에서 여러 가지 그 근육들의 이렇게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 아주 안정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약간 뭔가 흔들리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딱 섰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면은 중심이 너무 좁은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몸이 흔들흔들하는 느낌과 함께 좀 불안한 느낌을 겪을 수 있어요. 뭐 엄청난 불안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두 발을 주먹이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골반 넓이 정도로 살짝 벌리면서 발 바깥날, 이걸 발 바깥날이라고 합니다. 발 바깥날이 11자가 되도록 자기 발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서보세요. 바깥날이 11자가 되도록. 서보시고 의식의 초점을 무릎과 허벅지, 골반에 지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시면은 똑바로 서기가 좀 불편한 걸 느낄 수 있나요? 똑바로 서려고 하면은 허벅지와 무릎에 굉장히 강하게 긴장이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딱 줘서 하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발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마찰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나 무릎이 상당히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네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 앞으로, 위로, 뒤로 돌려서 어깨를 좀 풀어보세요. 한 번 더 뒤로 둥글게 돌려보십시오. 자, 이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어깨를 돌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도 한번 짧게 풀어볼게요. 내쉬고 내쉬는 숨과 함께 목 아래로 내려갔다가 들이쉬면서 왼쪽으로 크게 목을 좀 풀어봅니다. 네, 반대편으로도 풀어보시고 한 번 더 왼쪽으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반대편으로도 천천히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가 귀에 가까이 가도록 쭉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려 보세요. 다시 한번 쭉 긴장시켰다가 툭 떨어뜨려 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세요. 자, 그리고 몸 전체의 느낌 느껴보십시오. 사람마다 감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아까 두 발을 딱 붙이고 섰을 때에 비해서 훨씬 바닥을 단단하게 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만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천천히 허리, 무릎, 등판 그대로 둔 상태로 살짝 왼쪽으로 하시면서 의식의 초점을 발바닥에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 발바닥이 가벼워지면서 왼쪽 발바닥이 무거워지는 느낌 느낄 수 있죠.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오른편으로 이번에 살짝 기울여 볼까요? 오른편으로. 좋습니다. 발바닥에서 무게중심을 변화하는 무게중심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왼발과 오른발의
무게가 비슷하게 얹히는 자리를 찾아서 가만히 서보세요. 자, 이번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살짝만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발바닥에 주의를 기울이면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발가락 끝에 힘이 딱 주어지면서 안 넘어가려고 딱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천천히 뒤로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긴장이 풀리면서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휙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발가락도 아니고 발뒤꿈치도 아니고 오목하게 파인 발 가운데에 오도록 하는 지점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좌우로 또 앞뒤로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다 찾았다 싶으면은 그대로 서서 몸 전체의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호흡 참지 않도록 계속 지속하시고요. 이 느낌이 우리가 아주 바르고 단단하게 바닥을 딛고 서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떼서 풀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떼면은 살짝 팔자 발바닥처럼 약간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툭툭 쳐서 발뒤꿈치로 툭툭 쳐서 무릎에 쌓인 긴장도 풀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볼 텐데요. 빨리 걸으면은 우리가 걷는 느낌을 잘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볼 겁니다. 천천히 걸어볼 거고, 또 우리 주의를 너무 신체 여러 곳으로 보내면은 또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감각을 알아차리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걷기를 통해서 집중명상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주의를 발바닥에만 두기로 합시다. 발바닥에만 두기로 하고, 자, 앞으로 걸을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우양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돌으면서 걸을까요? 괜찮죠? 자, 한 걸음, 두 걸음까지는 아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자, 걸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른발부터 먼저 나갈 겁니까? 왼발부터 먼저 나갈 겁니까? 보통은 그냥 걸어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한 발이 나갑니다. 자기 버릇대로. 명상은 자꾸 알아차리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왼발부터 디딜지 오른발부터 디딜지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자,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발바닥을 먼저 내디딜 발바닥을 천천히 바닥에서 떼어보세요. 그러면서 발바닥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천천히 들고 균형 유지하면서 자, 앞으로 쑥 내밀어 보세요. 네, 이거 자체가 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천천히 내려놔 보십시오. 내려놓으면서 발바닥의 느낌 느껴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뒤에 남아있는 발뒤꿈치가 들리고, 자, 다시 발바닥의 느낌 살피면서 살짝 들어서 앞으로 차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한 걸음 걸었네요.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천천히 해볼게요. 의식의 초점을 발바닥에 둡니다. 천천히 들고 허공을 차고 바닥에 닿습니다. 발바닥에 어떤 부위가 바닥에 먼저 닿는지, 바닥에 닿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뒷발의 발뒤꿈치의 느낌과 최종적으로 바닥에서 떨어지는 엄지발가락의 느낌, 허공을 차는 느낌, 바닥에 닿는 발뒤꿈치나 발끝의 느낌, 이어서 바닥에 밀착되는 발바닥의 느낌들 느껴보세요. 두 걸음 걸었습니다. 자, 팔은 앞으로 모아도 되고 뒷짐을 져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는 건 뭐라 그러죠? 팔짱을 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히 늘어뜨려도 괜찮습니다. 늘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발바닥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바퀴만 걸어 보겠습니다. 댁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선으로 앞으로 쭉 갔다가 벽에 닿으시면 잠시 서서 걸을 때의 느낌과 벽 앞에서 멈췄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을까? 오른쪽으로 돌을까? 의도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결정한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맞은편 벽을 향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알아차리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네. 자꾸 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못 걸었나?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의미 없음, 이런 생각들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딴 생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명상을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한 곳에서 주의가 이탈되면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다 왔으면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움직일 때의 느낌과 지금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 다 해봐야 한 10m나 될까요? 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바퀴 이렇게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에만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발바닥에서 도대체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발바닥에서 뭘 느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안 해본 거라서 도대체 뭘 느끼려는 건지도 모르는 순간 많습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들 분명히 돌아보시면은, 아,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 저처럼 이렇게 양말을 안 신으신 분들은 끈끈한 느낌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죠? 쭉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 바닥이 딱딱하거나 또는 푹신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닥이 차거나 따뜻한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발이 천천히 허공을 가를 때 아주 미세하지만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걸으면서 명상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발바닥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발바닥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신체 감각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이런 훈련입니다. 사실 이 훈련은 집중 명상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의를 신체 여러 부위를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발바닥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이렇게 느리게 걷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죠. 아주 이제 혼자서 편안하게 그 야외 같은 데 나가서 산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늦게 느긋하게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럴 때는 그 걷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야외에서 할 때는.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제 평소에 걷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집중 명상을 하는 방법을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 호흡 관찰도 했죠? 수식관도 배웠죠? 그걸 걸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또 수식관 할 때 그 앞에 제가 이런 연습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내쉬는. 그래서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숫자를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제식 훈련, 군 같은 데서 하는 제식 훈련을 할 때 구령을 붙입니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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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이런 식으로 구령을 붙이는 것도 걷기 집중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호흡을 들이쉬고 둘, 셋, 넷에 들이쉬고 또 하나, 둘, 셋, 넷에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식 없이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발 내디딜 때는 하나, 오른발 내릴 때는 둘, 그 다음에 또 왼발은 하나, 오른발은 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숫자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평소에 좀 우리가 빨리 걸으니까 빨리 걸으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너무나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 리드미컬하게 숫자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작업들이 모조리 다 걸으면서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뭐가 좋으냐? 아주 좋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걸으면서 우리 마음은 뭘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요즘은 걸으면서도 눈도 이미 핸드폰 보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마음은 이 순간에 있질 않습니다. 계속 학교 가서 뭐 해야지, 출근해서 뭐 해야지, 또 지난번에 누구 만났을 때 뭐 어땠는데 과거로 미래로 마음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음을 원더링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마음, 방황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 과학적으로 연구가 꽤 돼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회기 8회기 일상의 명상을 할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원더링 마인드, 방황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자꾸 이 순간을 지나서 저곳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미래로 과거로 돌아다니는 마음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그 생각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 마음에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 즐겁고 행복한 생각보다는 불편하고 괴로운 생각이 훨씬 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숫자를 붙이는 일이나 호흡과 맞추는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대로 발생하는 생각들, 즉 마음의 방황을 없애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마음이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왜 걸으면서 집중 명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조금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집중 명상을 했으니까
걸으면서 마음챙김 명상도 해봐야 되겠죠? 네, 다 일어나시고. 자,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attention, 주의, 마음의 눈, 의식의 에너지 이것을 쓰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집중하는 방식이냐 마음챙김 방식이냐가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사실은 야외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면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리는 이겁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주의를 막 기울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든 다 나라는 의식 공간에 들어와라.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청각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터치감이나 후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순간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잠깐 기울이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야외를 걷는데 갑자기 햇빛이 따갑다고 느껴져요. 그럼 그 순간에 아, 햇빛이 따갑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고 한 걸음 더 가다 보니까 이미 몸이 그늘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온도가 확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발바닥이 밑에 고르지 않고 밤톨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삐끗해요. 그래서 통증이 탁 생겨요. 아, 그러면 그 순간에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는 벌레 소리나 새 소리가 찌릿이 들려요. 아, 이거 새 소리구나. 이렇게 매 순간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기관들을 모조리 다 열어놓고 모조리 열린 이 시각, 안입이 설신이 하는 시각, 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접촉감, 균형감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데 매 순간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여겨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고 또 나타나면은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겠지만 사실은 아주 편안하게 매 순간의 감각 경험, 강한 감각 경험을 그대로 느끼고 즐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우리 걸음 움직임에 따른 이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챙김 걷기 하기가 조금, 용이한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댁에 계시는 분들은 문을 열고 방에서 마루로 또 다른 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들리는 소리나 또 냄새, 분위기, 접촉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느낌 같은 것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한 바퀴만 돌면서 마음챙김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각자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바퀴 돌으셨으면은 가만히 서서 여운을 느껴보세요. 여건상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걷기 명상의
맛이랄까? 이것은 2, 3분, 5분 이런 정도로는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15분 이상 이렇게 쭉 걷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집중했을 때는 집중의 느낌, 또 마음챙김, 아까 제가 즐기고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들, 명상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음챙김 방식은 자칫하면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잡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걷기 명상을 마음챙김으로 할 때는 감각 이외에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거 알아차리시고 자꾸 감각으로 돌아오시도록 하십시오. 걸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습을 위해서는 생각이 나타나면은 알아차리고 다시 그 순간에 감각 경험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도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그것까지 같이 막 허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그 현대 과학 명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걷기 명상이 그렇게 크게 그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그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틱나탄 스님이라고 그 베트남계 아마 프랑스인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베트남계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세계적인 그 명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걷기 명상의 의미, 방법, 효용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서 지금은 걷기 명상이 아주 중요한 명상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명상입니다. 다만 그 많은 경우 우리가 걷기를 하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명상 훈련이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많은 경우는 이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돼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걸어서 몸이 완전히 피곤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감각 경험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제주 올레길을 일본 코스부터 한 보름 정도 쭉 걸었다. 막판에 가거나 이러면은 그 생각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몸 자체가. 또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피곤해지면서 생각보다는 오히려 몸의 느낌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그 명상을 하는 동안에 그 생각이 나타났을 때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는 말하자면 명상이라기보다는 성찰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성찰 경험은 분명히 명상만큼이나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성찰하는 것이 명상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아이고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씀 맨발의 청춘이라 이런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주. 네. 느낌이 좋죠. 확실히 가는 것보다는 집중이 황님이 했는데요. 이거 집중하려고 하시면은 사실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붙이기를 하고 걸음을 조금 빠르게 하시면은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집중에 대한 기대가 우리 댓글 쓰신 분은 다른 분과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댓글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 않은 것이 아마 이런 명상은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조금 실습을 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또 해보셨으니까 어떠신지 몇 분 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걷기 명상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명상을 해볼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걸으면서 집중 명상을 하는 방법은 대체로 호흡 관찰이나 수식관처럼 호흡, 그 다음에 숫자 붙이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집중력도 높이고 쓸데없이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평소에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고, 마음챙김, 걷기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경우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기가 좋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자꾸 매순 그 순간에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것, 즉 시각적인 어떤 특출난 것들, 또 청각적으로 이 강한 것들, 또 신체 감각으로 느껴지는 강한 것들, 또 냄새나 뭐 소리, 이런 그 매 순간 강하게 느껴지는 감각들에 주의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산명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명상. 산명상은 말 그대로 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산명상은 서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의자에 앉기보다는 바닥에 앉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바닥에 앉아서, 불편하신 이유는 대체로 이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여기다가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카메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저 저를 좀 보여주세요. 보통은 앉으셨을 때 이렇게 딱 앉기가 어려우시거든요. 네, 되게 앉으시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럴 때 집에 있는 베개나 쿠션 같은 걸로 이렇게 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쿠션 같은 걸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우리 지금 체력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몸의 문제가 마음 훈련하는데 방해가 덜 되도록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명상을 위한 아주 기본 좋은 조건이 되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겨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편안히 앉으셔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안내에 따라서 산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히 앉으셨으면 부드럽게 눈을 감고, 네, 뭡니까? 네, 채팅창에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채팅창에 소감 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몸 전체의 느낌을 부드럽게 눈을 감고 살펴보셔서 몸이 가능한 한 의젓하고 당당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자세를 필요하다면 미세 조정해 보십시오. 아랫배나 가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도적으로 심호흡 3번쯤 해보겠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쉬고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바닥과 닿아 있는 신체 부위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닥과 닿아 있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와 발등 또는 발날, 자, 몸 전체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바닥과 닿아 있는 면적이 최대한 넓어지도록 바닥을 단단하게 딛고 앉아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의젓하고 당당하게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도 하체의 힘과 상체의 힘을 어깨, 팔다리 쭉 빼면 몸이 조금 더 바닥과 밀착하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TV나 영화나 또는 달력이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산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산 하나를 골라서 그 산의 모습을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백두산이나 한라산, 설악산, 오대산, 금강산 같은 우리나라의 산들이어도 괜찮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 같은 티베트의 고봉들을 떠올려도 괜찮고, 또는 후지산 같은 산도 괜찮습니다. 어떤 산이든 자신이 느끼기에 아주 멋있고 의젓하고 웅장한 그런 산이 있으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는 심지어 우리 집 뒷산도 괜찮습니다. 내가 뛰어놀던, 내가 살던 동네의 뒷산이나 앞산도 괜찮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산 모습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산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산봉우리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계곡과 능선들, 바닥과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든든한 산 언저리들, 그 산에 살고 있는 나무며 여러 가지 생명체들, 계곡을 흐르는 물, 좋습니다. 자, 이제 산의 모습이 조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떠오른다 싶으면 이제 그 산이 점차 나와 가까워지도록 상상을 합니다. 이제 산이 점점 나와 가까워지면서 나 자신과 산이 하나로 된다고 그림으로 합성하듯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는 산입니다. 너의 머리 꼭대기는 산의 가장 높은 정상이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볼을 타고 양 어깨에 팔로 흘러내리는 선은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능선과 같습니다. 겨드랑이나 발 접힌 곳 이런 것들은 산의 계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지탱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바닥과의 접촉면은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의 바닥과 같습니다. 나는 산입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밝아지고 해가 머리 위를 지나서 다시 땅 쪽으로 사라지면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별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 달이 지고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다가 점차 빛을 잃고 어둠에 잠깁니다. 하루 중에도 산은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산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계절의 변화도 겪습니다. 여름에 푸르고 많은 생명들이 활기차게 산에 안겨서 살고 있고 맑은 물과 시원한 공기들이 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과 번개가 또는 폭우가 산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살고 있던 나무들이 이파리를 떨구면서 산의 모습 자체가 훨씬 더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과 찬눈이 산을 때리고 산을 하얗게 뒤덮기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활동이 감소하고 물도 얼어버리고 산은 정막 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눈이 녹고 각종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곤충과 새와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에 쌓이기도 합니다. 산에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올라서 그 산에 대해서 평합니다. 멋진 산이다. 괜찮은 산이네. 또는 산이 볼품이 없네. 하는 따위에 좋은 이야기, 싫은 이야기, 왁자지껄 떠들고 또는 어떤 때는 산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산이 경험하는 하루 동안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는 마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은 찾아오는 동식물과 사람들을 내치거나 막지 않습니다. 산은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 차가운 눈과 혹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라져가는 것도 붙들지 않습니다. 산은 그저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산입니다. 당당하게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변화든 내치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산을 방문하고 산에서 지내다가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산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산이 되는 산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불편과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삶이 그런 어려움뿐 아니라 녹음이 지고 생명이 솟아나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들을 겪는 것과 같은 즐거움과 행복도 있는 삶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피하거나 붙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견고한 내면의 내가 있다는 것을 마치 바닥에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 있는 산과 같은 내면의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산이 그러는 것처럼 일시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과 같은 나의 내면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더 자신이 산이 되어서 산이 겪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모든 것들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본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자신의 느낌을 조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산명상을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런 명상을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뭐 자주 하던 명상이긴 하지만 또 지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한명상? 언제나처럼 졸렸습니까? 아니, 저는
예, 나는 집중도 잘 되고 예, 좀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아, 그러셨어요. 네, 중간에 네, 그래서 다리를 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이런 도구나 장치 충분히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셔서 계속 그 산의 느낌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다리 아픈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우리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산명상 하면서 음. 이제 옛날에 술 많이 지리산 좀 생각나가지고 네, 지리산. 계절 변하는 거 이런 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대로 네,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당당한 느낌, 산이 갖고 있는 이런 품어주는, 배척하지 않는 그런 것과 함께 그 산 자체보다도 산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다채롭지만 실제로 산 그 자체는 대단히 안정감 있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그 자신감 같은 것들을 좀 주고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산명상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준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산 가본 지가 언제인지 마음으로나마 생각해 보게 돼서 힐링이 되고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레저 액티비티 조사를 하거든요. 그 1등이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제일 많아요. 2등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바뀌었을지 몰라요. 2등은 낚시입니다. 의외로 등산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등산용 의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뒷산을 가도 엄청난 등산복, 기능성 등산복을 입고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산이 많은 나라고, 그래서 산명상이 우리한테는 참 문화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잘 맞는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산의 호연지기 이런 그런 것들도 이제 산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혹시 다른 거 뭐 할 건 없죠? 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 질문도 괜찮고 여기 선생님도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예. 그거로 다 얘기 좀 하고 맞춰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고 채팅창에도 질문은 그렇게 거의 올라오질 않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5주차 마음 챙기며 걸어보기, 걷기 마음 챙김, 걷기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미 다 공지가 나갔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나를 사랑하기,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함께 행복하기. 주로 이 사랑과 친절, 자애, 연민, 자비 이런 것들에 관한 명상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을 배우는 그런 그 훈련은 오늘로서 대체로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 두 주는 소위 사랑과 친절, 자비, 자애, 공감, 연민 이런 그 우리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그런 훈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제가 명상 안내를 해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명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했던 이런 집중이나 마음챙김 이런 그런 것보다는 가슴 따뜻하게 만들고 이제 아주 크게 공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물도 막 축축 날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정서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명상인데 이 자비 명상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명상을 조금 해보고 또 안내를 꽤 많은 분들을 해본 제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배우셨던 명상보다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감동? 영어로는 이거를 터치한다 그래요. 마음을 터치한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놓치지 말고 제 시간에 들어오셔서 꼭 좋은 경험 마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난리 지금 난리입니다. 정말로. 겪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평안하고 건강한 나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주차 프로그램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